안녕하세요. 김현철 전장님. 평창 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화 올림픽을 망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당연히 자제해야 될 북한 자극 발언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리셉션에 불참하는 무례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펜스는 일본 아베와 같이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대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펜스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데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러시안 스캔들 때문에 까딱하면 그 현재 트럼프가 탄핵당할 위험이 있는데 만일 탄핵당한 후에 부통령이 승계할 경우에 현재 트럼프보다도 더 못한 정치를 할 거다. 왜냐하면 펜스라는 원래 사람이 정치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기독교 복음주의파로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미국 국민들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트럼프에게 발탁돼가지고 부통령이 됐는데 여하간 탄핵은 해야겠다고 진보진영에서 말을 하는데 탄핵된 후는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능하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 찍혀 있습니다. 근데 원래 트럼프가 이제 그 펜스 부통령 떠날 때 둘이 협의하기를 무조건 한국 가가지고 일종의 올림픽을 망치는 방향으로 대북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러니까 한국에 불리한 거죠. 올림픽 주최 국가에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두 사람이 논의한 걸로 그렇게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펜스는 자기 원래 뜻이 아니고 트럼프의 행동을 뜻을 전달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온건한 외교적인 수사 때문에 이번 평창 올림픽을 지지하고 찬성한다. 또 미국의 이미지 때문에 올림픽을 반대한다면 전 세계 여론이 안 좋을 테니까 좋은 척은 해놓고 실은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원래 미국이 북한 남북 냉전을 이용해서 무기 팔아먹는 그런 나라인데 남북한이 잘 돼나간다. 심지어 단일팀을 만든다. 공동 무슨 개회식 입장을 한다 등등이 굉장히 미국선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펜스가 깽판치고 하는 그런 꼴은 예상했던 바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외부 다른 나라에 주는 이미지가 뭐냐. 아마 미국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한국, 한국은 주체적이죠. 괴로운 얘기죠. 일본과 예를 들어 조금 더 나간다면 캐나다, 영국 정도나 좋아할까? 99%의 전 세계 국가들이 이번 미국에 하는 짓, 펜스에 하는 짓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보기에는 외교적으로 큰 지금 추태와 미국의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다는 말씀이시죠? 트럼프하고. 그렇죠. 예, 외당초 트럼프하고 계속 예를 들어 평창올림픽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일을 끌고 가고, 예를 들어 북한과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처음부터 협의가 있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 트럼프는 상당히 북한과 대화할 그러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 끝에 시진핑을 내보내보고 예를 들어 푸틴까지에게도 중재를 부탁해보고 했는데 북한에서 말을 안 듣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이 항상 비핵화니까. 그건 북한에서는 비핵화는 하나의 생명줄로 보고 있는데 그걸 내려놔라 하면은 그걸 내려놓을 바보 같은 나라는 없을 텐데 미국 욕심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든지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걸고 들어가서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비핵화란 말이 쏙 들어가고 그냥 무조건 틸러슨 국무장관만 맡거나 그냥 무조건 대화하자. 그런 조건 없이.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자기 나라 나름대로 무슨 핵
강국으로 뭐 이제 완전히 핵무력 완성했다 하고 나오니까 뭐 우리가 뭐 구태여 미국에 굽실거리고 무슨 미국 하자는 할 필요 없잖아. 니들이 아쉬우면 특사 보내던가 정정당당하게 나와봐. 제3자 세우지 말고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든지 그 자존심 세우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북한이 그걸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방해 공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무조건 전쟁은 나면 네. 안 된다.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공멸이기 때문에 해서 걱정되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펜스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네. 내에서 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서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그 펜스 자신이 이제 그 트럼프의 대신 온 존재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주겠지만 어쨌건 그 미국의 자세가 이렇구나 하는 거는 지금 CNN 방송을 보니까 얼른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 김여정 북한 그 대표단의 김여정과도 뭐 같이 그 식사를 안 하는 자세를 취했다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 결국 그것이 결국 대북 자세가 미국은 강경하다는 거를 미국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미국에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다가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트럼프가 너무한다. 저러면 안 되는데 대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 일부 강경 그 파들은 중에서도 빅터 차 같은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너 전쟁하면 안 돼. 무조건 대화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그 예를 들어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 같은 그런 그 맥메스 같은 존재들은 무조건 북한과 한번 겨뤄봐.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데 그게 끝까지 갈지 아니면 일종의 아까 얘기한 무기 장사를 위한 그 제스처인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어쨌건 펜스에 지금 와서 그 한국에 가지고 하는 행동은 미국 국민들에게 그 미국 국민들에게 참 그 뭐 어느 나라 그러겠지만 어리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정부가 하는 거면 북한이 그렇게 못된 나라라고 이제 앉아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정치인이라든가 일반 좀 진보적인 그 성향으로 있는 국민들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항상 양면을 보여주죠. 어떻게 우리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지 좀 그 미국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평창올림픽을 그 전후해서 한 행동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도 굉장히 이번 문 대통령의 처신은 참 잘하고 있다. 미국과 등 앉으려고 대단히 잘하는 척하고 무조건 미국 하자를 따르는 척하면서 그러나 내적으로는 민족의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요즘 듣는 한국 20대 청년들에 대한 대북관계 통일이 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좀 정부 측에 설득을 못하고 이러한 점들이 좀 안타깝지만 대북관계나 대미관계는 참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결과는 미국과는 굉장히 그 껄끄러운 관계가 돼가고 있죠 현재. 근데 이제 이런 게 안타까운데 그러나 이거를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문 대통령이 굉장히 현재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 해서 문 대통령이 지금 와서 또 미국 쪽 방향으로 대북관계 끊고 하면은 앞으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의 그 자세를 꿋꿋하게 대북 문제 해결해 나가면서 미국과도 완전한 척은 지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못하더라도 미국 말 듣기 싫으면서 사람 말 들으면서도 옛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해왔던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예요. 예, 국내 그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그 총선 오게 되면은 거의 아마 그 멸망하다시피 할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은 안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당분간은 괴롭힘을 당하는데 보다는 이제 미국의 자세는 아까 얘기대로 북한과 좀 처음에는 어쨌든 대화를 해보자는데 북한이 워낙 자기 나름대로의 자세를 취하고 굽히질 않으니까 이제는 못 먹는 밥에 재뿌리 된 식으로 어떻게든지 북한을 겉으로는 이제 옥죄이고 별하별 전략자산 다 갖다 놓고 전쟁 막 할 듯이 그냥 윽박지르고 이런 자세를 취하는 일체 깡패 행동을 하는 거예요. 펜스가 이번에 같이 김영남, 김여정과 함께 저녁 같이 하자. 거기 노를 못 하죠. 공적인 얘기니까. 이제 그걸 틀어지면
만일 한국 정부에서 미국이 이렇게 해서 반대해서 이거는 배제됐다 이렇게 나오면 전 세계 여론이 어떻게 될 거예요? 미국 이미지가 아주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피하고 그리고 실제 행동에 가서는 안 하고 이게 그 항상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한국 정부가 대처해 나가야 돼요. 맨날 아침 저녁 조속으로 바뀌어요. 이게 트럼프 자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니까 그렇게 알고 대처를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절대 미국을 의식해서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 안 돼요. 모처럼 살아난 그 민족 화해의 장인데 이거를 그르치면 역사의 그 문 대통령의 모습은 아주 추하게 남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문 대통령의 그 민족 의식 같은 것은 굉장히 존중하고 국민들이 참 놀랄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 면 계속 해주길 바랍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언론인으로서 이런 그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쟁은 안 된다. 어떻든 막아야 된다 하는 문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저렇게 그렇죠. 계속 저렇게 한다면 우리가 미국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뭘 해야 될지. 그래야 미국이 우리 국민들을 좀 무서워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우선 우리 한국의 자세는요. 어정쩡하게 미국의 지금까지 너무 이 미국 일변도 외교를 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게 이명박근혜 두 정부 때문에 그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씩 헤쳐서 옛날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대미 외교, 대중, 대일 외교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올바른 제대로 된 독립국가로 다시 거듭납니다. 지금까지 이미지는 완전히 미국에 굴종하고 있는 미국 식민지 이미지를 좋아하세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싫어하고 이제 갑자기 이명박근혜는 죽어라 하면 죽는 신용을 했는데 문재인 와가지고 그런 척 하더니 대북 관계가 가면은 한국에 갈 길 간다. 이게 싫은 거예요. 미국은 무조건 우리 마음대로 해. 이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미국의 자세를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고 대북 문제는 그렇구나. 이 정도로까지 끌고 가서 제발 한국 국민들도 좀 진보 언론도 좀 접하고 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건 순 엉터리구나. 반민족적인 행위구나. 이거를 좀 국민들 대부분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받침을 해서 문 대통령은 아까 얘기대로 올바른 독립국가에 제대로 소위 운전사 역할을 하면서 대북 관계를 해결해 나가고 또 미국과도 완전한 적이 되질 말고 4대 열강과 함께 소위 중도적인 입장에서 외교를 균등 외교를 펴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미국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껄끄럽고 시끄럽지만은 그게 이제 한동안 지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동족이니까 북한과 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끌고 나가야 돼요. 그게 올바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간다 하면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다수 지금 한 70%는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전쟁이 없이 평화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약간 현재 내가 지금 멀리 미국에서 볼 때 안타까운 거는 숫자는 얼마 안 된다 하지만 태극기와 동시에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얼빠진 족속들, 소위 자유한국당 비롯한 일베니 뭐니 애국당이니 뭐니 한 이러한 썩어 문드러진 자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반민족 반역자들입니다. 민족 반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절실히 깨닫고 아까 말씀하신 70%가 그렇다면 굉장히 참 좋은 얘기인데 어느 사회나 절대 100%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오늘날 한국이 어떻게 저토록 70%로 나머지 30%라는 그 많은 숫자가 미국의 완전히 노예가 됐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겁니다. 응? 아니 소위 한국에서 어떻게 성조기를 들고 나오고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일도 봤어요. 옛날에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의식이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첫째 죄가 어디냐면 한국 언론에 있습니다. 한국 조중동 등 언론들을 위시해서 거의 대부분의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0%의 국민들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언론의 원죄가 있어요. 언론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국민들이 나머지 30% 중에서도 단 1%라도 이쪽 올바른 방향, 민족의 방향, 남북 관계가 해결나면은 한국의 경제가 얼마만큼 좋아진다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공부를 좀 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선배나 또는 그 지식인 사람들 말을 좀 듣고 제발 그 현재 뭐 자유한국당 사람들부터 좀 머리가 좀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건 어느 게 옳고 그런 거를 제대로 판단하고 70%에 가는 그 숫자를 1%씩 하나씩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앞날 80% 올라가고 90% 올라가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그래도 올해 어느 강국 어떤 동맹보다 우리의 민족보다 더 강한 동맹은 가까운 동맹은 없다. 이거를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민족들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제 36년이라고 길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에 불송한 지 70년입니다. 그럼 제발 이걸 이제 이탈해야 돼요. 제발 그때 올바른 한국 민족의 국가가 건전하게 자라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가끔 뉴스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느끼는 거는 우선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더디냐 이제 이런데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해요. 이제 이번 이재용 석방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때도 그래요. 이거는 아직 위에 앉아 있는 분들만 지금 뭐 적폐 정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바꿔줬고 밑에 분들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이명박근혜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구나. 언제 이게 우선 공무원 관료부터가 바꿔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금 얼마가 지났는데 아직 바탕은 이렇구나. 이걸 보고 참 답답한 얘기고 이번 이재용 석방 문제를 놓고도 제대로 언론이 할 바를 한 건 한겨레였고 그 다음에 경향이 따라가는 그 외에는 뭡니까? 99% 전부 언론이 죽어서 이재용 석방 찬양하는 기사나 쓰고 이게 언론입니까? 이재용이 무슨 짓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똑똑한 국민들이 언론도 좀 앞으로 좀 고쳐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강해져 가지고 심지어 정 안 되면 촛불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 적폐 청산에 좀 더 가속도가 붙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국민들이 많이 깨쳤습니다. 우리 국민들 옛날 국민들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굉장히 뿌듯한 거는 야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로 똑똑해지고 의식이 이 정도로 수준이 형성됐구나.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예. 아주 기쁩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적폐 청산 대상들을 좀 더 빨리 청산해서 다시는 이재용 석방 같은 그런 어리석고 좀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소원입니다. 예. 지금 적폐 원흉이라고는 이명박이 지금 주범으로까지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 올림픽 끝나면 구속될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도 지금 열심히 그렇게 적폐 청산에 앞장서겠으니까 선생님께서는 많은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서울의 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명박 구속이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참 멀리서 볼 때 박수를 보냅니다. 참 잘하고 계세요.